자, 마지막으로 우리 빤스 목사님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빤스 목사가 국짐을 오히려 걷어쳤어요. 네, 전광훈이 어제 국짐과 결별을 선언했는데요. 유튜브로 생중계된 주일 예배에서 내가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1인자가 아닌가라면서 국민의힘이 나가라고 하니 우리가 나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내년에 200석을 얻어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상해 여기.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200석이나. 이 사람은 뭐 200석은 기본적으로 붙여놓고 다니는 아이고, 사람인가 오늘 봐요. 이거를 했다는데 기사가 또 이상해요. 정광훈이 공천권을 돌려달라고 했대요. 아, 언제 뺏어갔어? 그러니까 보면 아까 정광훈이 국민의힘과 결별하겠다고 한 거는 그 전에 결탁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지. 결탁이 됐어야지 결별을 하지. 근데 오늘 결별 예정 결별을 하겠다고 했던 그 기자회견에서 공천권을 돌려달라. 그래서 국민의힘이 수용하면 내가 새 당을 창당하는 거는 잠시 보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뭐야? 일당도 아니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죠? 돌려달라? 돌려달라는 얘기는 이미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국민에게 돌려달라고는 했다는데. 이렇게 되면 대놓고 원내대표가 아니지 당대표 선거 안에서 또는 대통령 선거 안에서 우리가 뭔 역할을 하고 공천권을 확보를 했었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그냥 공천권을 달라가 아니라 돌려달라는 얘기는 줬다 뺏었다는 얘기거든. 아니 근데 국민에게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받아주지 않으면 뭐 당원을 반드시 당원을 중심에 자유우파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연대해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어쩌시구리. 천주교를 왜 들어가나? 불교라. 뭔 소리야? 뭐 불교 뭐 일본 내가 어쩔지 모르겠어요. 뭐 세계 불교 대종교 이런 거 잘 모르겠고. 아 그쪽으로. 아니 천주교는 또 어떻게 바꾸시려고 그래요? 천주교까지 건드리시면 안 돼. 다른 데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서 세상에. 번점이 없지만 자영업이지만 천주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로마에 있어요. 이게 뭐야? 이 양반이 아주 배포가 아주 간 밖으로 나왔네. 그래서 뭐 전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을 벌일 것, 그 다음에 총선 관련 공천권 폐지, 후보 경선 뭐 이런 걸 요구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결별 기자회견이야? 협박 기자에게 이게 협박. 뭐야 이게? 자기가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1인자래요. 뭔 소리? 자기가 만들었대, 자기가. 야 진짜. 지금 같으면 100석도 힘들다는 거야. 그건 명확하게 봤네. 자기가 하면 200석인 거고. 야 이거 국힘이 어떻게 반응할지 너무 궁금하다. 사실 이 딜이 있기 전에 정광훈 목사가 지금 있는 교회를 이제 재개발 지구 안에 놓고 하는데 90억 준다 그랬는데 500억 달러 갖고 지랄을 하다가 500억 주기로 했잖아요. 대선 때 발표가 저쪽 애들이 이기고 난 다음에 500억을 주는 걸로 이게 됐어요. 원래 부지를 얼마에 샀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보상금의 5배 이상을 받아내기로 약속이 됐거든. 근데 이 양반이 또 거기서 또 카드 밑장을 뽑은 거야. 옆에 있는 사우나 건물을 사가지고 이것까지 우리 거, 요거까지 같이 쳐줘. 요렇게 이제 하려고 하다가 아이 됐어 그러면 니네 빼고 재개발할게. 맞아. 라고 선언을 해버려갖고 이게 날라간 거거든. 나는 이제 이거 자체가 국짐에서 일종의 딜을 던진 거고 나는 이 돈 돌려받으면 그냥 이 돈 그러니까 500억 다시 수용해주면 내가 그냥 500억 먹고 봐주는 걸로 가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정광훈의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국짐이 약점을 잡힌 거지. 우리 말고는 니네들 지금 지원해줄 사람이 없다. 광화문에 사람 내보내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댓글 조작을 비롯해서 사람들 엮는 것까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야. 지금 정광훈이 자기가 200석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혼자 힘이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 주변에 있는 다른 종교계하고 연합을 한대잖아. 그건 이미 연합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연합을 해서 만나본 적이 있는 거지. 뜬금없이 이런 그동안의 경험 없이 내가 그거 할 수 있어 그러면 국짐도 웃기네 그럴 건데
국짐도 그 덕을 한번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대놓고 모진 소리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있어, 이게? 표가 있어? 정광훈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정광훈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보통 뭐 10만이란 말도 있고 10만이 돼요, 이 교회에? 뭐, 아니 이게 영향력으로 따져서 10만이란 말도 있고 뭐 다 합치면 15만이란 말도 있었는데 지금 얘는 1000만이라고 그래요, 지네 힘을. 아니, 지난번에 아니. 대선에 1600만 표인데. 지가 1000만을 1000만 지가 표를 했다고?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요즘 수익 사업을 하십니다, 정광훈 씨가. 네. 대표적인 수익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드 영업을 해요. 카드 영업이요? 그래서 자기가 몇 년 전부터 전 은행권하고 같이 네. 이 카드를 제휴를 해놨대. 근데 그걸 다 없애고 농협하고만 같이 해갖고 BC 카드를 선교 카드라 그래가지고 네. 발급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선교 카드를 1000만 장을 발급을 하시겠다는 거야. 뭐야, 이게? 그러면 목사가. 2천억이 저건 아니구나. 1000억이 자동으로 꽂힌다는 거야. 심지어 뭐라 그런지 알아? 1000만 장을 갖다가 선교 카드를 발급을 해주면 네. 골드만삭스에서 50년 동안 22조 원을 지급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지가 한 얘기예요? 내가 한 얘기 아닙니다. 맞네. 골드만삭스가 찾아와서 카드 1000만 개를 완성하면 50년 동안 이자 없이 돈을 22조 원을 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때라면 이 22조는 안 갚아도 되는 돈이래. 왜냐?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가지고 세상의 모든 화폐 가치가 없어지니까 네. 자기 사람들을 통해 갖고 1000만 카드를 발급을 받아서 선교 카드 1000만 장을 발급하면 기본적으로 50년 동안 22조 원이 온다는 거야. 이걸 듣고 가입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니 그래서 영업을 하래 신도들한테. 자 이제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연명 20명씩 우리 선교 카드 영업해 라고 설교에서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병원에 들어. 내가 앞으로 당을 창당을 할 건데 네. 내가 1년에 2천억은 그냥 벌 수 있어. 어떻게 벌 건데요? 앞으로 통신사 이동을 1000만 명만 해오면 돼. 통신사 이동. 그러니까 통신사 번호 이동을 1000만 명을 유치해 갖고 오면 SK텔레콤이나 이런 데서 자기한테 2천억을 준다는 거야, 수익이. 자녀가 통신사 이동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통신사 그러니까 이동에 우리 아들 대리점 와서 번호를 막 이동을 해. 그래서 이게 1000만 명이 되면 2천억이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세상에. 이걸 매년 하래, 매년. 이걸 안 하면은 성경책에서 이름을 지워야 한다. 성경책에서 이름을 뭐하러 지워버려갖고 사탄을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매년 할부 기간이 남았어도 번호 이동을 계속 해주면 1000만 명씩만 해주면 네. 이게 2천억이 되기 때문에 정당 우리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대요. 이건 사기꾼? 더하기 정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SK 회장이랑 미리 얘기가 된 것 같아. 이게 뭐야? 여기에 가장 충격적인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와, 장난 아니다. 진짜. 복지병원을 앞으로 만들겠답니다. 복지병원.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복지병원을 만드는데, 이게 여기서부터는 성희롱인데. 복지병원을 만들어서 이제 죽을 때 다 된 사람들, 우리 신도들한테 가슴 크고 치마 짧은 간호원들을 붙여가지고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있다가 죽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참. 내가 이걸 안 만들면 대학병원 같은 데 가봐야 맨날 몰모트 되고 죽은 다음에 시체 실험장에 갈갈이 찢기잖아. 내가 그런 걸 못 보지. 치마도 짧게 입히고 가슴도 볼록 튀어나오게 해서 성가대를 만들 거. 그래서 죽을 때 옆에서 이 간호원 성가대들이 네. 노래 불러준다는 거지. 잘 가시라고. 잘 가세요. 이러고 노래 불러준다는 거야. 아니 이거를 공식적으로 목사라는 놈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와. 내가 솔직히 한때는 사이비 종교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세상에.
아니 기본적으로 상식이 없는 거예요. 상식이. 근데 이런 소리를 듣고 막 환장을 하는 정광훈 지지자들은 네. 빤스를 내려야 내신도다라고 하는 말에 빤스를 내리겠다고 여기를 쫓아가서 보수를 통합을 하셨다고 미국 가서 얘기를 하고 정광훈 같은 선지자가 있어서 우리가 된다고 그러고 아이고. 여기 가서 얼굴 들이밀고 거기 가갖고 도움받았다고 하는 이 새끼들은 도대체 정치인이야 뭐야 시정 잡배야. 어우 머리 아파. 이런 신도들이 사람들한테. 많으면은 우리 주변에도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소름 돋는데요. 이 사람들은 본인이 사랑제일교회 다닌다, 난 정광훈 목사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나요? 떳떳하게? 좀 거르게. 하겠죠.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윤석열 당선시킨 거 아니야? 그러면서. 밖에 나가고 자랑하고 내려있죠. 진짜. 들은 대로. 근데, 감히 1000만 명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정광훈은. 그래서 나를 빼놓으면 지금에 있는 국진당을 비롯한 우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허풍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하지만 그걸 1000만이라고 계산할 만큼의 통박은 저 대가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이고 참. 우리 개독이 몇 명이고 불교계가 몇 명이고 무당이 몇 명이고 통일교가 몇 명이고 신천지가 몇 명이고 지네가 그동안 동업을 해하고 같이 일을 해왔던 조직들에 대한 숫자 계산이 빤히 돼 있는 놈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빠져갖고 허덕하고 있는 입장에서 진짜 정광훈이 나가면 진짜 아무것도 대항할 힘이 없겠는데 이 상황까지 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잡아 쳐놔야지. 왜 지난번에 구속시켰을 때 그냥 풀어줬냐고. 참 이런 사람한테 휘둘리는 당이 있다는 게 참 이해가 전혀 안 가네 진짜. 이 사람 눈치를 보잖아 지금. 아이고. 여당이라는 당이 최고위원들도 그렇고 이 사람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심지어 김기현이 막 홍준표를 뭐라고 하잖아. 그렇지. 정광훈한테 뭐라 하지도 못하고. 그걸 내쫓았잖아. 그 홍준표가 아유, 아니 하다 손절할 사람은 손절을 못하고 손잡고 가야 할 나 같은 사람은 손절하고 손절을 해야 될 사람한테 손절을 당하고 있다고 지금 이걸 놀리고 있고요. 유승민은 또 거기다 대놓고 같은 대구 라이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기 강자한테는 절절 기고 약자한테만 강한 척하는 홍준표도 지금 태도 바꿔라 이러고 또 지들끼리 또 물어뜯고 있어요. 이런 국진당이 지금 대통령도 자빠져 있고 척키 혼자서 저렇게 사진 찍고 날뛰고 다니는 이 와중에 도청당에서 사생활까지 다 털린 저 두 부부가 미국을 가갖고 무슨 대접을 받고 이거 진짜 오므라이스는 그래도 사준 밥이잖아. 근데 맛도 없대요. 당연히 맛없지. 이게 지돈 내고 맥도날드 사 먹다가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내가 보기에는 예우부터 시작해갖고 일본도 안 해줬잖아. 일본도 마중 나오지도 안 했잖아. 예포 무슨 국립묘지 의회 연서 다 개판 5분 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놈이 와갖고 의회에 나가서 연설을 한다 그러면 난 공화당은 참석 안 할 것 같아. 민주당은 어차피 눈치 보여서 할지 모르지만. 아니면 욕을 먹이든가. 아니면 망신을 주든가. 그냥 영어로 또 한다고 얼마나 지금 영어 그거 박근혜처럼 읽고 못 알아들을까봐? 못 알아들은 건 둘째치고 내가 보기엔 연설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니까 이렇게 가면. 그러겠죠. 그러면서 퍼주기는 열나 퍼주고 올 거예요. 진짜 파병 논의까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잖아요. 기밀문서 안에서. 참. 북한은 이미 파병됐다는 말도 있습니다. 헐. 북한군 일부는 지금 현재 전선에서 러시아에? 이탈해서 러시아로 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개 사단병력 정도 된다는데. 그러면 더더욱 우리 쪽에다가 파병을 요구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거든요. 아무튼 이래저래 확인 안 되는 루머들은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정말 정치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뭐 경제 이런 거는 뭐 밖에서 기업 우리 무역 적자가 쌓여가고 있고 난립니다. IMF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개소리를 하지만 대한민국의 GDP를 떠받치고 있는 게 수출 대기업들이고요. 얘네들이 수출입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GDP, 수입도 대기업 아직 못합니다.
이게 전체 75%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적자를 냈다 그러면 지금 현대, 삼성, 대우, 대한민국 대기업들 지금 주가 떨어지고 손익계산서 상으로 엄청난 손실일 거예요. 근데 뭐 삼성이 95% 이익 날라갔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손해봤단 말 없고 어떠한 기업도 지금 망했다고 지금 곧 자빠진다고 하는 게 아직 없어요. 롯데건설 정도나 있을까? 결국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나라가 망조들고 망했다라고 하는 거는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기업들은 지금 나름대로 차곡차곡 잘 살아서 버티고 있어요. 오히려 바이든 말 안 듣고 개기는 사람이 처음에는 빈살만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재용이도 거기에 같이 빈살만이랑 친해진 이후로는 이재명도 지금 바이든 말 안 듣고요. 현대자동차나 이재용 내가 뭐라 그랬는데 이재용이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대자동차도 전 같지 않아요. 미국 대하는 태도가. 이건 뭐냐면 옛날처럼 국가 눈치 안 보고 외교 눈치 안 본다는 거야, 우리 기업들은. 난 그나마 그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 예? 결론적으로. 다행이지만 대통령이 빨리 바뀌어야지 더 나라가. 그러니까 이 김건희가 이렇게 살아야지. 날뛰고 윤석열이 아파서 그런지 아니면 진짜 실권을 잃어서 그런지 몰라도 있는 직권들 다 내주고 비서실 안에 있는 인력들 다 김건희파로 전부 다 교체되고 지금 김건희 저러고 날뛰고 다니면서 사진만 찍어대고 있고 행정부는 아무 짓 안 하고 있고 거기에 정광훈 같은 놈 날뛰고 당대표란 놈 새로 뽑아놨는데 도대체 뭘 하는지 법안을 내기를 하나, 회의를 하기로 하나, 어디 나타나기를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 안에. 도짝은. 이 와중에 지금 이 상황을 수습하고 있고 어떻게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대안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 한쪽이 망하면 망한 건 어쩔 수 없다고 쳐요. 정권이 교체되려고 하면 그러면 그거에 대안해갖고 그럼 이쪽에다 맡기면 되겠다. 이 사람한테 맡기면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대안 세력이 성장해야만 완전한 교체가 일어납니다. 즉 그 당시 박근혜가 탄핵될 수 있었던 거는 박근혜가 탄핵되고 나더라도 문재인이라고 하는 카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거를 내세운 애들은 문재인을 뒤에서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는 수박이라고 하는 존재를 많이 믿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이재명이 대안 세력으로 떠오르는 게 두렵습니다, 저들은. 왜? 지금 이대로 떠오른 이재명은 어떤 정치적인 부채가 없기 때문에 옛날처럼 민주당 내부에서든 주변에서든 아니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속성을 엮어서라든 어떻게든 개혁을 못하게끔 방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전고리가 없거든요, 이재명한테는. 그래서 이재명이 두렵고 이재명이 성장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윤석열을 내치고 싶어도 저들이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꼴을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윤석열을 갈아치우는 데 있어서 윤석열이 스스로 내려갈까요? 절대 안 내려갑니다. 탄핵을 통해 갖고 법적으로 밀고 내려간다? 200서가 안 돼서 불가해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뭐 나머지 소송을 통해서 그냥 법싸움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일종의 정변 내지는 이쪽 지지층, 즉 국짐의 지지층 내부 붕괴로 인해 갖고 권력 투쟁이 일어나든 아니면 재벌들이나 기득권 세력들이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든 아니면 미국이나 일본의 영향력에 의해 가지고 레짐 체인지가 되든지 간에 그러한 방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정권은 어찌됐거나 5년을 4년을 앞으로도 더 갑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권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게끔 하려고 하면 민주당이 다음번 수권 정당으로서 그리고 이재명이 차기의 지금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하는 증명과 인정 그리고 그분의 각오와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비전들이 좀 더 알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윤석열을 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윤석열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을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들이 알고 홍보하는 게 또 하나의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제 윤석열은 시한부다. 이 정권은 시한부다라는 점을 선언해도 될 수 있을 수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윤석열이가 개과천선해서 막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막 국정을 챙기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순을 이미 지나왔거든요. 임계점은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그건 못하지. 지금에 있는 이 어려운 현실이 오래가지 않는다. 진짜 올해 안에 어떻게든 새로운 형태의 대한민국이 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가지실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